안녕하세요. 조현병 7년차 회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환우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오늘도 제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능이 떨어졌고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마치 외계어를 말하는 것 같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한때는 내 청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실제로 청력 검사를 정밀 검사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검사하시는 분의 소견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말을 듣고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서 소리를 듣고 두뇌가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사람들의 말소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고 사람들의 말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래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버거웠고 스트레스였고 어디 들어가 숨고 싶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자기 혐오였어요.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리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참 힘들었죠. 왜 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아무런 말도 못 끼어들고 산송장 같이 있어야 되나? 왜 나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견뎌야 하나? 왜 나에게 또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 내가 말을 못 이해하니까 나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다니는 교회였어서 매주 나갔었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지 이 병이 회복될 것만 같았기에 한 주도 빠져먹지 않고 나갔지만 버거운 건 버거운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른 청년들과 티키타카가 잘 되고 또 엄청 잘 어울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되돌아보면 그때 나는 많이 아팠었고 또 사람들도 아마 그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고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조현병이라는 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교회에서 제 병을 아는 분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한 분, 요렇게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어, 어쨌든 제가 그 저의 병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제 병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 병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조현병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저를 막 품어주거나 보살펴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립의 위치에서 지켜봐주고 제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은 시공간을 누벼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지금에 되돌아보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마 당신 옆에서 당신을 위해서 크게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배려일 것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회복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에 당신이나 또는 당신 가족이 환우이고 저와 완전히 같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한다면 당신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 즉 옆에서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은 시공간을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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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또는 그 한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만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분명 버거울 수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밉고 혐오스럽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그 자체 내에서 오는 자기 자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겁고 자기 혐오가 가득한 당신이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들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꾸준한 만남이 지속되고 조금씩 발전하면서 어,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뇌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를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대신 가족 제외하고요. 가족 제외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꾸준하고 지속적인 만남. 여기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한 번이라는 만남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만남. 물론 그들이 아무리 배려해주고 옆에 있어줄지라도 깊게 어울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하염없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나를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자신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어, 매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정신 질환자를 이제 배려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서 재활을 진행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보셔도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어, 여차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정신재활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이나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